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들 건강에 계시죠? 기능의학 의사 닥터주도입니다. 당뇨 요즘 걸리시는 분이 되게 많은데 당뇨에 필요한 영양소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까 해요. 기능학의 당뇨 치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그 식단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영양소로 이제 당을 좀 잡아보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많죠. 그런 걸로도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오랫동안 당뇨를 앓거나 엄청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이러지 않으면은 그것만 잘해주셔도 당뇨가 많이 잡히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근데 당뇨는 우선은 식단인데 이제 가끔은 뭐 폭식도 하고 탄수화물이랑 당분이나 이런 거 폭식하고, 또 여성분들은 과일이 또 당을 안 올리는 줄 알고 과당을 많이 드시죠. 그거 드시면 이제 당뇨는 잘 치료가 안 되고 계속 당뇨가 나빠지는데, 이제 그런 식단 관리가 잘 안 되는 분들도 많고, 현대사회가 너무 피곤하고 피로가 많고 바쁘니까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다 보면은, 아니면 또 에너지가 너무 고갈돼 버리고, 그래서 무슨 도파민, 세로토닌 같은 그 신경전달 물질이나 호르몬들이 떨어지면 단 게 굉장히 많이 땡깁니다. 그래서 식단이 안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오늘은 영양소에 대한 얘기니까, 영양소를 보면은 이게 당뇨라는 거는 되게 복합적인 건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예를 하나 들면, 예전에 의사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기능학 하시는 분은 아닌데 이런 검사들을 막 진행하는 걸 옆에서 보시니까 이런 기능학 검사를 나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때 했더니 그 미토콘드리아 대사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어요. 미토콘드리아 대사라는 거는 우리가 지방을 먹으면은 지방을 에너지화 시키고, 뭐 지방 에너지화 시키려면 카르니틴 같은 게 필요하죠. 탄수화물을 먹으면은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으로 바꿔가지고 세포에 집어넣어서 세포에는 ATP에서 그걸 막 돌려서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고, 그런 걸 하기 위한 영양소들이 쭉 필요한데, 이런 영양소들이 결핍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근데 이분은 증상은 없었어요. 이런 미토콘드리아 대사 장애가 오면은 우리가 당뇨뿐만 아니라 다른 병들도 많이 올 수 있거든요. 암도 올 수도 있고 자가면역도 올 수 있고 뭐 만성피로도 올 수 있고. 그런데 이분은 특히 뭐 지방도 못 쓰고 탄수화물 대사도 안 되고 ATP 생성도 안 되고, 우리 몸에서 300여 가지 대사를 하는 엽산이나 B12 뭐 이런 호모 시스템도 안 되고, 뭐 항산화도 안 되고, 이런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교정 안 하시고 하시면, 아, 이러다가 무슨 다른 거 병 오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전혀 이제 관여치 않으시고 뭐 그냥 뭐 그러나 보다 이렇게 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갑자기 혈당이 갑자기 한 반년인가 1년 있다가 혈당이 뭐 3, 400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그때야 막 비로소 이거 어떻게 되는지 막 얘기를 하러 오셨죠. 왜냐면 일부 당뇨 약들은 당뇨의 원인이 인슐린인데 인슐린 올리는 약들을 쓰거든요. 그러면 절대 평생에서 당뇨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물론 인슐린을 꼭 맞아야 되는 분들도 있지만은, 당뇨 원인으로 당뇨를 치료한다는 거가 뭐 1형 당뇨나 너무 식단 관리가 안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인슐린 투여한 거 아니면은, 인슐린을 쓰면은 당뇨는 뭐 점점 인슐린 저항성이 심해져서 당뇨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저희 목표는 당뇨에서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당뇨 병원 탈출이죠. 이런 미토콘드리아 대사 교정을 하려고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던 지방 대사하는 카이니틴, 탄수화물을 대사시키는데 필요한 게 B군이랑 알파리포산, 뭐 코큐텐 이런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크롬이랑 바나디움 같은 게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없으면 식후에 피곤하고, 탄수화물을 몸에서 그 세포에 있는 에너지 공장 ATP로 보낼 수가 없어요. 세포 하나에 미토콘드리아가 1000개, 2000개씩 있죠. 세포에 그 미토콘드리아가 돌아가서 또 ATP를 만들려고 그러면은 마그네슘도 필요하지, 칼슘도 필요하지, 코큐텐 꼭 필요하지, 비타민 B군 다 있어야 되지. 엽산을 먹어도 우리나라 사람들 절반 정도가 그 엽산 유전자 변이기 때문에 활성형 엽산 안 먹으면은 그것도 관리가 안 되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미토콘드리아 대사를 보면. 그리고 그 외에도 당이 좋아지려면 이제 비타민 C도 굉장히 중요하고 항산화가 중요하죠. 비타민 E도 당뇨 환자에서는 보통 5배 정도 부족합니다. 한 5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좀 더 미토콘드리아 대사를 좋게 만들려고 그러면은 가끔 이제 맥주 효모로 만든 그 영양소를 드시는 분도 있어요. 맥주 효모도 당을 좀 떨어뜨리고 세포 대사를 더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비타민 B군을 드시면서 종합 비타민을 먹으면서 맥주 효모를 같이 먹어도 되나? 당연히 도움이 되죠. 또 맥주 효모에는 크롬이 들어있기 때문에 크롬 제제를 따로 안 드셔도 되고, 식후피로가 좀 좋아질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맥주 효모는 알러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참조를 하셔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분은 당 관리를 너무 잘 하시는 거예요. 식단도 잘 하시고 운동도 잘 하시고 규칙적으로 수면도 하시고 뭐 밤에 잠도 잘 주무시고 굉장히 그 관리를 잘 해가지고 당약도 다 끊고 당화혈색소가 거의 8점 몇 이렇게 됐는데 한 6.0? 막 5.9 이렇게 막까지 떨어지는데 거기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를 해봤더니 그때 이제 몸에서 그 환경 호르몬,
뭐 요즘엔 뉴스에 많이 나오는 미세플라스틱이라든지 무슨 제초제 같은 거, 비소, 뭐 수은 이런 중금속 같은 게 나오시더라고요. 이게 있으면은 또 굉장한 산화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세포에서 이 당이 잘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그때 이제 이런 걸 해독하기 위해서 요오드 자체로는 해독 효과도 있지만 당을 떨어뜨리는 효과도 있어요. 옛날에 1900년대 그 초중반에는 그 당뇨에도 많이 쓰고 요즘에는 다시 요오드가 많이 부각되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당뇨 있는 분들이 요오드를 많이 써요. 그 요오드의 저항증에 당뇨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독소를 해독할 때 요오드는 중금속들을 다 빼내주고 브롬 독소라든지 불소 같은 걸 빼주지만 그 외에 안 되는 거는 뭐 글루타치온이나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NAC, 뭐 N아세틸시스테인이나 황이 들어가 있는 뭐 MSM이나 해독에도 비타민 C랑 이제 항산화가 많이 필요한데 해독안에 필요한 이제 뭐 폴리페놀들, 색깔 있는 야채 같은 거 이런 거가 필요하거든요. 이런 거를 잘 드시고 나니까 그때부터 당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당뇨라는 게 어떤 단 하나의 영양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골고루 드셔야 되고 특히 당뇨가 있으면은 우리가 그 협심증을 한번 앓은 걸로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 안 했지만은 오메가3 같은 거 이런 것도 꼭 필요합니다. 골고루한 영양소가 필요한데 이거를 알려 그러면 일반 혈액 검사로는 알 수가 없어요. 혈액 검사는 잘 안 나온 것들이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당뇨를 예측하거나 아니면 이제 당을 갖다가 실제로 떨어뜨리려고 했을 때는 이런 것들이 관리가 돼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가끔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제가 그 제품 성분이나 이제 이런 거에 참여한 게 뭐 제품이 하나 있는데 당뇨에 대한 게 근데 자꾸 환자분들이 이게 슈퍼 바나나라고 부르는 바나나가 아닌데 바나나는 당을 올리는 건데 약간 이름 비슷해서 슈퍼막 바나나라고 막 부르시는데 거기에는 이제 모든 걸 다 담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당에 좀 도움이 되는 바나바이 추출물이나 크롬이나 셀레늄이나 아연이나 비타민 C나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한 번도 안 넣었던 여주 추출물이나 뭐 선인장 추출물 이런 거를 넣어가지고 뭐 그런 거 드시고 되게 좋아하셨다는 분들 계세요. 근데 이제 물론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를 드시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뭐 쓰는 거고 하지만 식후피로가 심한 분들한테 쓰지만 그것만 가지고 당이 조절되는 건 아니죠. 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근육이 너무 없으신 분들이 많아요. 근육이 없으면 당이 안 떨어지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을 갖다가 근육이 많을수록 몸에서 이제 이 당을 갖다가 빨리 이제 소진도 시킬 수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허벅지가 두껍거나 이제 근육이 많은 사람들은 이제 당이 잘 안 올라가거든요. 그런 근력 운동들이 많이 중요하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참조하셔가지고 아 내가 당뇨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지나 이런 거를 어떤 한 가지 영양제를 먹으면 당이 좋아진다는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음식, 생활습관, 스트레스, 수면, 운동, 나한테 취약한 영양소 모르면 검사를 해봐야셔야 되고 그거를 잘 타겟팅해서 하시는 게 굉장히 현명한 거고 그렇게 되면은 사실 굉장히 많은 당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당은 치료가 안 되는 병이라고 배웠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 진짜 오래되시고 정말 심하고 생활습관 안 되고 정말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한 분들 외에는 정말 많이 완치되시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그 참조하셔가지고 당뇨 가족력이 있거나 뭐 저도 검사해보면 당뇨 유전력이 1등으로 나오기 때문에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 십몇 년째.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탄고지 하시면 당뇨 많이 떨어지는데 저탄고지라면 공복 혈당이 올라가요. 대신 식후 혈당은 떨어지거든요. 근데 총괄적인 당화색소나 당은 좋아지거든요. 근데 저탄고지하고 나서 공복 혈당 올라간다고 깜짝 놀라신 분이 있는데 전혀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아침에 또 영양제 드신다 그러니까 비타민C를 잔뜩 드시고 당을 체크하면 당 높게 나온 거 아시죠? 글루코즈랑 비타민C를 혈당계가 구별 못하니까 너무 자주 측정할 필요 없고 오늘 제가 얘기한 대로 잘 가이드 받으셔서 해보시면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다음 시간에 뵐게요.